네, 안녕하세요. 주다짠 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36분인데요. 여러분들 그 카나리아 바이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자, 일단 봅시다. 이 주식 갤러리라는 이 채널. 저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채널이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사실 아마 저만 유일하게 이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1일 전, 2주 전, 13일 전, 10일 전 쭉 계속 올려드렸어요. 안 좋은 거다. 정말 안 좋다. 이거 반드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요때까지만 한번 볼까요? 그래도 최근 있었던 부분들 하나씩 보면서 이때 여러분들 오늘 해법을 일러드릴 거고 찬찬히 갑시다. 자, 오늘 오후 7시 1분입니다. 자,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는 연속적으로 최근에 계속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분명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드리는 해법에 대한 부분에 동일하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그리고 최근에 예, 법인을 만들었던 기업 있죠. 결국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매각을 합니다. 자, 특수관계인의 매도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나은익 대표는 사임이 됐고, 유병호 대표가 들어왔다고 해서 새로운 임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죠. 자, 계속 안 좋은 소리를 해요. 그리고 장내 매도를 합니다. 결국은 이때 했던 말은 지분 공시가 계속 나올 겁니다. 5원에 블럭들이 납니다. 자, 이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 아주 극소수의 지분만 세종메디칼이 들고 있고요. 자, 이걸 말씀드리면서 CFD를 이용해서 이들은 분명히 상승에 베팅하고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을 이용해서 분명히 이 작전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자, 일단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최근 주가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세종메디칼의 매도가 계속 등장했잖아요. 1월 26일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때도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이들의 의도는 분명히 CFD를 이용해서 주가를 상승시켰고 회피한다. 무용성 평가가 안 나올 거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세종메디칼이 지분 매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번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것까지만 한번 살짝 볼게요. 해법도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자, 해법은 어떻게 갈 건지 말씀드릴 텐데 그 이전에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M에서도 지분을 줄이고 저랑가액의 조정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냥 뭐 간단히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4,000원에 3,000원. 자, 이거 의미 없는 가격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 4,000원에 3,000원. 그리고 쭉쭉 가다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세종메디칼의 특수 지분 관계가 나와 있죠. 주식을 매도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8%에서 6%. 오늘 거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의 매매에서도 1,305원, 1,402원에 파는구나. 근데 제가 말했던 부분이 뭐였죠? 이 부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접근해서 단발적으로만 끊어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까? 이들이 팔았던 가격을 이때로 넘어가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했죠. 뭐죠? 못 오르게 하는 가격이란 게 분명 존재한다. 그쵸? 자, 요거까지만 한번 보고 해법 일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변경 사유, 카나리아 바이오 특수관계인이 세종메디컬의 매도가 나온다. 근데 이 부분에서 2200원과 1585원 이 둘을 보면 아는데 19일과 24일이다. 이들이 어디서부터 주가를 회방 놓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하한가 두 번. 이때 푸른 가격 이날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날이죠. 19일 날. 이날 2,200원에서 밀어버리죠. 못 올라오게. 그리고 한 번 더 밀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죠? 헬릭 스미스, 디아크, 듀얼물산 언급해드리면서 나한익 대표가 거쳤던 기업들은 모두 상장 폐지 또는 맞아요. 20분의 1 토막을 났다.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근데 나한익 대표의 사임을 보면서 이거 안 좋은 그림이 나온다. 나한익 대표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법인도 주식을 다 팔았어요. 세종메디칼도 다 팔았어요. 카나리아 바이오엠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장 폐지돼 있잖아요. KOT 시장 그거 다 설명해 드릴 거고 향후에 이런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자, 해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CFD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끌어올리고 그리고 빠진 다음에 베팅을 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예, 이미 얘가 임상 실패할 걸 알고 밑으로 때린다. 그래서 이 세종 메디칼은 여기서 못 올라오게끔 계속 주식을 줄인다고 했죠. 자, 결국은 자 봅시다. 이들은 엄청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어요. 반대로. 자, 헬릭스미스 봅시다. 주가 오르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지죠. 근데 카나리아의 최대 주주는 카나리아 바이오 M이죠. 상장 폐지되긴 했지만 이때 얘를 매각해요. 예, 헬릭스미스의 최대 주주가 카나리아 바이오 M이었다고요. 라하닉 대표가 CF로 있었던 기업. 근데 매각을 하는데 임상 실패 나옵니다. 결국은 뭐죠? 얘네들은 항상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때리고 다시 취하고 때리고 이 고점에서 회피한 자금을 가지고 이 헬릭스미스는 바이오 솔루션으로 옮겨간다고요. 자, 얘네들은 공장만 쓰면 되니까요. 자, 얘네들한테 일단 팔아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얘에 대한 부분을 이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때리고 여기서 취한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예, 맞아요. 페어포 컴퍼니로 가서 CFD를 이용해서 빠진 다이 베팅한다. 자, 위로도 10배, 아래도 10배 투자할 수 있는데 아래로 이미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올라오려고 하니 세종 메디칼이 때려버리는 거죠. 때리고 전략 매각. 자, 이제 시나리오 뭐라고 했어요? 상장 폐지되기 전에 단발성으로 오르는 구간이 2번 정도 있을 겁니다. 2번. 근데 상장 폐지는 무조건 됩니다. 이거 좀 이제 마음 아파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해법 일러드린다고 했어요. 이들의 머리통을 치기 위해선 2번 정도. 그러면 대략적으로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1,600만 원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CFD를 상환하는 날짜에는 주가를 들어 올릴 겁니다. 이날처럼. 근데 나중에 상장 폐지될 때 미리 무슨 어떤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그 전자공시상에서 상패 딱 이게 뜰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CFD를 이용해서 뭐 1,000원대, 900원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몇십 원에 되갚으면 돼요. 이들처럼 여러분들도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 하나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오래 고문바 삼상됩니다 했던 영상들 하나라도 지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자,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한 명 정도는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일러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전하게 투자를 해보자.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거 뭐 어떤 거 말씀드렸어요? 예, 엔캠 정상적인 종목도 이렇게 오른다. 그쵸? 전액에 대한 부분, 그쵸? 적산 테코피아 이렇게 오른다. 추종을 하자.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지 마라. 산업군을 보면서 거래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현재 수량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수량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보유된 현금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으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진짜 중요한 자산인 거 알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다른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보유 종목들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걸 이용해서라도 이거를 이용해서 최대한 손실 규모를 20% 30%로 막고 끝냅시다. 할 수 있어요. CFD 이거 아느라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근무했었고 그래도 15년 동안 스타펀드맨 회사를 받았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 후배 녀석들 동원해서 다시 한 번 더 CFD 상환 일정이 2번이나 남아 있답니다. 요 2번 공략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될 때 기존 주주들 이런 이들이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니 이들의 머리통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그리고 정상적인 플레이어로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조그만 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방을 만들어 보고 자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 안에 1억 넘게 벌 수 있어요. 종목을 맞추지 마세요. 시장을 먼저 보고 그리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읍시다. 그 방법에 대한 부분 자 지금부터 공부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자 이런 그림으로 반드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 이걸 보고 우리 접근하자고요. 아시죠? 이 종목은 헬릭스믹스, 디아크, 듀얼몰살 모든 안익 대표가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략을 할 건데 테라사이언스 이게 지금 2연상 가고 있죠. 초전도체 관련. 근데 이런 그림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도 전 대표 지서연 씨는
전 기업을 상장 폐지로 이끌었던 인물이고 다시 들어와서 담보대출, 반대매매, 그리고 뭐가 되죠? 특수관계인의 매도. 항상 재료는 이렇게 등장하는 거. 사명을 바꾸고 떡볶이집이 갑자기 대형병원 한다고 하면 의사라도 보라고 했어요.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의심해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쵸? 관이음새 만드는 애들이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하죠. 결국은 말로가 이래요. 자, 똑같은 겁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원래는 현대사료라는 업체였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우회 상장을 통해서 들어왔고 무리한 CB 발행을 했고 이들에게는 원금과 이자는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전환가액 낮추는 거에 대한 의미를 갖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만 해도 되는 게 바로 전환사채다. CB 컨버터블 보드. 속지 맙시다. 다시 한 번 더 일러드립니다. 자, 카나리아 수량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고 자, 교육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여러분들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으면 제가 한 말은 제가 지킵니다. 자, 이제 교육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